고민이 없는 첫 번째 북런던 더비, 아스날이 4대1 정말 완승을 거뒀고요. 토트넘은 처참하게 아스날에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제가 해트트릭을 했죠. 근데 이 스코어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 내용 자체가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골 기대값적인 측면에서 아스날이 1.8골, 토트넘은 0.07골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건 전반전이죠. 토트넘이 아예 0.00이에요. 득점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전에 슈팅을 아예 못 때렸습니다. 0번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프랭크 감독이 아무래도 아스날과의 실력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완전히 그냥 수비 일변도로 나왔거든요. 3백으로 나왔죠. 수비 라인부터 단소, 로메로, 반더벤, 센터백 3명 세워두고 완전히 수비로 걸어 잠근 다음에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겠다 라고 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전반전에 토트넘의 패스맵이에요. 토트넘이 하프라인을 아예 넘어오지도 못합니다. 본인들의 진영에서만 볼을 돌렸어요. 반대로 아스날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하프라인 넘어서 토트넘 진영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의 차이가 패스맵만 봐도 전반전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전반전에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선수들의 평균 위치인데 토트넘 절반을 못 넘어갑니다. 아스날 진영으로 아예 가지도 못해요. 아스날 편안하게 토트넘 진영으로 넘어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 왜 전반전에 아까 골 기대값이 0.00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후반 통틀어서도 얼마나 차이가 좀 심각하냐면 아까 골 기대값도 그랬지만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런 거예요. 패스 횟수가 442개 아스날, 그리고 토트넘은 328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들의 지역 에서 패스를 한 횟수가 아스날은 174회인데 오히려 토트넘은 더 많아요. 180회. 패스 횟수가 토트넘이 한 100개 이상 적은데 오히려 본인들의 지역에서 볼을 돌린 횟수는 아스날보다 많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상대방 진영에서의 패스, 아스날은 186회, 반대로 토트넘은 73회, 채 100회의 패스를 앞쪽에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근데 이게 후반전에 그래도 좋아진 거예요. 전반전에는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 아스날의 패스 281개, 토트넘은 131개입니다. 이때도 한 150개 정도 차이 나죠? 패스가? 그런데 전반전에 하프라인을 넘어서 상대방 진영으로 패스가 간 게 14번밖에 안 돼요. 이거는 오늘 토트넘이 너무 수비적으로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아예 패스를 넘겨주지도 못했다. 프랭크 감독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위치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아스날 원정이니까 그냥 수비하자 였는데 그 수비가 아무것도 못했다. 가장 큰 문제가 프랭크 감독이 좋아하는 롱패스. 전반전에 프랭크 감독이 완전히 수비였기 때문에 전반전을 보여드리는 건데 정확한 패스가 90번 있었습니다. 90번 중에 롱패스가 29번이었어요. 정말 많이 한 거죠. 반대로 아스날은 패스 횟수가 훨씬 많은데 롱패스는 17번입니다. 오히려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롱패스는 적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롱패스를 했을 때 앞쪽에서 버텨주거나 싸워주거나 그런 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히샬리송이라던가 쿠두스,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에게 볼이 갔을 때 편안하게 그냥 아스날이 뺏어 버리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죠. 아스날은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해요. 1대1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비카리오가 반더벤에게 일단 줍니다. 그럼 반더벤은 받아서 짧은 패스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뻥 차버려요. 프랭크 감독이 늘상 이런 식이죠. 앞쪽에서 싸우는데 이 앞쪽에서 오늘 쿠드스든 히샬리송이든 오도베르든 요 싸움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아스날이 볼을 가져가는 장면, 다른 장면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도 반더벤이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반더벤의 롱킥이 또 정확하니까 뻥 찹니다. 줄 수 있는 공간 없어서 앞쪽에서 히샬리송과 살리바가 싸워요. 여기서 살리바가 편안하게 이기는 거죠. 이 싸움에서.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서 줄 곳이 없으니까 반더벤이 그냥 뻥 차요. 앞쪽으로. 히샬리송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롱킥이 그냥 편안하게 중간에서 잘립니다. 부정확한 롱킥만 계속 뻥뻥 차내고 앞쪽에서 경합도 안 되고 받아주는 선수도 좀 부족하고 뭔가 이 롱킥이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목적성도 거의 없었다. 근데 오늘 경기 약간 프랭크 감독이 좀 너무할 정도로 그 롱킥을 시도한 게 하프라인 쯤에서 프리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카리오가 올라와서 차요. 왜 이러냐?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봐야 짧게 공격을 해서 넘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프리킥이 나오면 비카리오가 뻥 차고 앞쪽에 반더벤, 단소, 팔리냐 키 큰 선수들이 있는 쪽으로 넘겨줘라. 그리고 이렇게 넘겨주는 게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아스날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것보다 뻥 차서 그냥 우당탕탕 앞쪽으로 넘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인 거죠. 실제로 이게 더 효율적이기도 했어요. 뻥 그냥 차주고 반대편에서 단소가 싸워주는 장면이죠. 굉장히 똑같은 장면 또 나옵니다. 로메로가 여기서 이제 프리킥을 하려고 하는데 짧은 패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안 되겠으니까 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보이지만 비카리오가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비카리오가 차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뻥 차놓고 앞쪽에서 또 단소가 달려가면서 머리로 떨궈주는. 근데 이게 오히려 토트넘이 이제 아스날의 압박을 이겨내서 탈압박을 한 다음에 올라가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는 그 확률보다 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반전에 토트넘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2번이었습니다. 단소가 앞쪽에서 싸워서 우겨 넣는 장면. 그 장면에서 딱 터치 2번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토트넘이 전반전에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는지. 아무리 그 뭐 뻥 차는 축구가 잘 통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 전반전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요 2번. 요게 단소의 터치였어요. 단소가 본인이 이제 있었던 수비 라인과 세트피스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요 2개였죠. 그리고 단소의 기용 이후 스로인입니다. 스로인. 이제 프랭크 감독의 철칙이 우리가 아스날보다 한 수 아래니까 뻥 차자. 운 좋으면 세트피스 만들고. 그래서 계속 이런 거 나옵니다. 비카리오가 그냥 프리킥이 나오면 본인들의 지형에서 뻥 차요. 앞쪽에서 싸웁니다. 히샬리송이 어떻게든 우당탕탕 막 싸우면서 스로인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로인 던지겠다. 단소가 올라와서. 물론 이제 통하면 효율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만약에 안 통했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무언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못 가져 나왔다. 그러면 너무 단순하고 그냥 운에 맡기는 축구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롱킥은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니까. 확실히 오늘 이제 프랭크 감독의 단순한 롱킥, 뻥뻥 차는 그냥 축구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이제 토트넘의 현실에 맞춰서 축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만들어가는 축구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오늘 수비수를 늘렸는데 수비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5명의 수비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아스날이 잘한 것도 있는데 요 5명의 이제 수비가 있고 5-4-1입니다. 5-4-1. 여기서 아스날이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트로사르, 사카가 좌우 측면에 있고요. 메리노와 에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스와 수비멘디가 있죠. 이때 칼라피오리와 팀버가 살짝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대를 하나 둘씩 끌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나 이 가운데 있는 선수들 에제, 메리노, 칼라피오리, 팀버, 라이스, 수비멘디 요 6명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이제 아스날의 장점이죠. 예를 들면 메리노 같은 선수가 내려오면서 반더벤을 끌고 나오면요 팀버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팀버가 또 한 칸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갑자기 수비멘디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끌어내고 뛰어들어가고 끌어내고 뛰어들어가를 안쪽에 모여있는 선수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토트넘이 수비가 5명이고 5-4-1이지만 아스날이 얼마나 이런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끌어낸 다음에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 자체가 정말 아스날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의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가장 첫 번째는 달려 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출나요. 여기서 이제 사카가 볼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순간적으로 살짝 내려오는 에제한테 줍니다. 근데 에제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여기서 보면 메리노가 앞쪽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메리노가 뛰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를 뒷걸음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수비들이 뒤로 물러났죠. 메리노 때문에. 그러니까 에제에게 공간이 났어요. 근데 메리노가 앞으로 달려나갔으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잖아요. 뒤쪽에 있었던 라이스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배후 침투를 합니다. 이 배후 침투를 하는 선수에게 에제가 딱 찍어차는 창의적인 패스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죠. 이 배후 침투를 되게 잘 사용해요. 그래서 득점 나올 때 보면 비슷합니다. 살리바가 처음에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고 토트넘은 5명의 수비와 그
그리고 4명의 이제 미드필더, 그리고 1명의 공격수, 5-4-1의 형태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수비를 무너뜨리냐면 살리바가 볼을 끌고 센터백이지만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이때 살리바가 올라올 수 있도록 사카랑 팀버가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벤탄쿠르가 끌려 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끌고 나올 수 있게 만든다, 수비를. 그래서 벤탄쿠르가 끌려 나올 때 갑자기 라이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측면에서 팀버와 사카가 있는데 이때 사카가 측면으로 나와요, 일부러. 그러면서 우도기를 끌어냅니다. 팀버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카가 끌고 나오고 팀버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공간이 비었어요. 왜 비었냐? 반더벤이 튀어나가 있습니다. 반더벤은 그러면 왜 튀어나갔냐? 전 장면에서 살리바가 볼을 잡으니까 벤탄쿠르가 달려나왔죠.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달려나온 공간으로 라이스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요 공간을 막으려고 센터백인 반더벤이 뛰어나와야 돼요. 그럼 뛰어나오는 반더벤을 보고 사카가 끌고 나옵니다, 수비를. 우도기가 끌려 나오죠. 그러면 요 사이 공간이 비니까 여기서 팀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이제 아스날이 상대를 끌어내고 끌어낸 다음에 침투하는 요 움직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팀버가 이렇게 사이 공간으로 떨어지니까 사카에게 일단 패스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팀버의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으니까 사카가 볼을 잡아서 팀버에게 줘요. 근데 팀버의 마크맨이 오도베르거든요. 오도베르가 여기서 수비하는 건 그렇게 수비가 강하지 않잖아요. 반더벤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오도베르가 3백의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버가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팀버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오도베르가 제대로 된 견제가 안 되니까,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 팔리냐가 팀버를 막기 위해서 움직여줍니다. 벤탄쿠르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팔리냐가 이제 커버해주러 오는 것. 그러면 여기가 또 공간이 나요. 이때 팀버가 볼을 잡아서 빼앗기지 않고 팔리냐가 넘어왔을 때 패스를 넘겨줍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공간이 났죠. 그러면서 패스가 넘어갔을 때 메리노가 볼을 잡으니까 사카가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카가 침투를 하니까 우도기는 따라가야죠. 근데 그 순간 사카의 움직임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카가 뛰어들어가면서 우도기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오프사이드 라인이 뒤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수비수들이 서 있는데 우도기가 이제 최종 수비니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때 트로사르가 이걸 보고 배후 침투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메리노가 뛰어들어가는 트로사르에게 또 로빙 패스. 우도기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오프사이드에도 안 걸렸죠. 그러면서 트로사르가 1대1, 여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확실히 수비수만 많다 뿐이지 토트넘이 오히려 아스날의 움직임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고 나오고 공간 나니까 들어가고, 토트넘의 수비가 누구는 또 그걸 커버하려고 또 달려나오고, 그럼 또 공간 나오고. 오히려 토트넘이 너무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수비 지역에서 그냥 아스날에게 농락당한 거밖에 안 됐다. 근데 그렇다고 또 압박을 나가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골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봐야 되는 선수가 수비맨디거든요. 벤탄쿠르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비맨디가 내려오다가 벤탄쿠르가 본인을 계속 따라오니까 따라오는 걸 보고 바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토트넘이 앞쪽에서 압박을 하는데 메리노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어요. 메리노. 그리고 여기서 수비맨디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벤탄쿠르가 수비맨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살짝. 그러다 보니까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순간적으로 수비맨디가 달려나가니까 요 공간을 향해서 살리바가 볼을 찍어 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건 메리노가 내려오니까 메리노를 따라서 우도기가 달려나와요. 근데 원래 우도기가 막아야 되는 선수가 사카잖아요. 그러니까 메리노가 일부러 사카를 위해서 우도기를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카를 막는 선수는 반더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비맨디가 벤탄쿠르를 따돌리고 달려 나오니까 이렇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반더벤이 다시 이 공간을 위해서 튀어나와야 돼요. 수비가 일단 무너졌죠, 여기서. 그러면서 반더벤이 튀어나왔는데 수비맨디 쪽으로 볼이 떨어지고 여기서 트로사르 쪽으로 볼이 갑니다. 최종 수비 라인에 수비가 없죠, 토트넘은. 여기서도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로사르가 볼을 가지고 측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트넘의 지금 수비의 위치 선정이 반더벤, 로메로, 단소,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또 무너졌죠. 그래서 여기서도 트로사르가 볼을 끌고 이제 측면으로 나갔는데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단소 이렇게 있어요. 우도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반더벤이 측면을 막아야 되고, 근데 로메로가 가운데 있는 상황. 요 라인 사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걸 또 놓치지 않고 뒤쪽에 있었던 팀버가 뜁니다. 그리고 이때 트로사르가 사카가 팀버, 요 3자 패스가 나오죠. 요 이제 팀버에게 공간을 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도기가 올라가니까 반더벤이 끌려 나왔고, 어쩔 수 없이 로메로가 여기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소도 끌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공간이 또 비는 거죠. 그래서 팀버가 볼을 잡을 때 이 공간에서 볼 끌고 들어가니까 로메로까지 끌려 나왔어요. 수비가 이제 없는 공간이 너무 크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팀버의 크로스 들어갔는데, 이 크로스를 걷어내는 순간 이미 라이스가 볼을 잡았고, 세컨볼을 에제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단소, 반더벤, 로메로 3백이 모두 다 끌려가서 한 명 한 명씩 완전히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에제가 여기서 볼을 잡을 때 너무 프리한 찬스라서 이제 돌파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슈팅을 막아야 되니까. 달려드는 선수가 드리블하기가 제일 쉽죠. 벤탄쿠르와 팔리냐가 달려드니까 에제가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센스 있게. 에제의 또 환상적인 드리블, 여유 있게 제친 다음에 득점. 완벽하게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런 이제 사실 프랭크 감독의 이제 두 줄 수비, 5-4-1 이런 이제 수비 라인을 만드는 게 어쨌든 뭐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고, 세트 피스로 이제 마무리하겠다. 늘상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겼으니까 최근에 그런 전술을 들고 나온 건데, 아스날에게는 이런 수비가 오히려 다루기도 쉽고, 토트넘이 공격으로 아예 못 올라오니까 살리바라던가 인카피에 이런 선수들이 롱패스가 올 때 그냥 편안하게 볼을 빼앗아서 다시 공격하고, 전반전 내내 두드려 맞기만 했던 아스날과 토트넘의 수준 차이가 오늘 경기는 명확하게 보였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그러니까 아스날의 배후 침투가 계속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골 나올 때도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아스날이 공격을 들어오는데 이때 라이스가 뜁니다. 그러면서 로메로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앞 공간에서 에제를 로메로가 마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이스가 이 모습을 보자마자 뜁니다. 본인에게 패스가 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에제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라이스가 뛰어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로메로가 뒤로 빠져요. 여기에 공간 생깁니다. 그래서 에제에게 볼이 넘어왔을 때 에제는 편안하게 이 앞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에제가 그대로 득점. 이 에제의 득점을 만들어준 선수는 라이스다. 아스날이 얼마나 이 움직임이 정말 한 몸처럼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후반전에 토트넘의 그 롱킥 실점까지 이제 이어져요. 아스날이 이제 압박을 하러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리노, 사카, 에제 줄 곳 없으니까 비카리오 롱킥을 했는데 앞쪽에서 히샬리송, 인카피아와의 경합에서 집니다. 바로 이제 아스날이 다시 앞쪽으로 볼 투입, 또 우연히 메리노 쪽으로 가요. 그리고 메리노가 여기서 살짝 내려오면서 기점이 돼줍니다. 버텨주고 로메로가 달려 나오니까 버텨서 트로사르에게 공간 완전히 납니다. 빌드업 하다가 뺏겼으니까. 그리고 후반전에 토트넘이 공격해본다고 단소를 빼니까 수비수 한 명만 이렇게 끌려나가면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트로사르에게 공간, 그리고 트로사르가 볼을 갖고 들어갈 때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반더벤이 본인의 자리를 버리고 커버를 해야 되죠. 바로 트로사르는 에제에게, 여기서 에제가 또 편안하게 득점. 이런 모습 보면 오늘 토트넘의 롱킥, 오늘 세트피스로 잡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아스날의 농락을 당했던, 수준 차이가 좀 컸던 그런 경기였다. 그래서 굴욕적인 게 뭐냐면 에제가 해트트릭 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그리고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 역사상 4번째 해트트릭 달성 선수입니다. 몇 년도에 있었냐? 1934년, 그리고 1961년, 그리고 1978년. 딱 3번만 있었던 기록인데 4번째 기록을 썼어요. 그만큼 오늘 경기가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완전히 휘둘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또 다른 이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분 나쁜 또 포인트는 에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쟁에서 에제가 아스날을 선택했죠. 근데 그 선수에게 또 해트트릭을 허용하는. 그리고 이제 오늘 토트넘이 그래도 멋있는 골을 넣었잖아요. 아스날이 미스가 나왔고 거기서 히샬리송이 아주 멋진 골을 넣었죠. 팔리냐가 여기서 뺏었고 아스날의 빌드업을, 라야가 나온 거 보고 히샬리송의 장거리 슈팅, 그리고 라야가 아무리 빌드업 때문에 나와 있으니까 라야의 머리 위로 들어가는 이 득점 멋있었지만 페널티 박스 바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 토트넘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0번입니다. 0번. 반대로 아스날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무려 12번이에요.
이거는 오늘 토트넘의 경기 접근 방식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가 있을수록 아스날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계속 투입하고, 반대로 토트넘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롱킥으로만 하니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슈팅을 단 한 번도 못 만들어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전반전에 단소가 머리에 맞춘 게 2번이었잖아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리고 후반전에 사비 시몬스가 드리블해서 들어갈 때 터치 2번을 했거든요. 한 번에 드리블해서 터치 2번을 했어요. 시몬스가 박스 안에서. 그 2개를 더해서 오늘 경기 전체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4번입니다. 4번. 90분 내내 라이벌 팀을 상대로, 심지어 그냥 비카리오가 단소에게 롱패스 준 거 2번, 그리고 사비 시몬스가 드리블해서 들어올 때 그 한 번의 드리블에서 2번.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3번인 거예요. 3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승점도 6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18점, 리그 9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스날과 토트넘의 최근에 그 승부가 차이가 많이 나요.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이긴 경기가 2022년 5월 13일입니다. 홀딩이 손흥민 막다가 퇴장당했던, 그래서 그 경기 때 이제 그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를 이기면서 챔스에 갔죠. 그 경기 이후로 지금 7경기에서 6승 1무입니다. 아스날은 엄청난 지금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토트넘과 이 아스날의 순위도 차이가 매우 많이 나고 있다.